이 세상의 대부분의 물건은 인간이 원재료를 가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은 인건비에 원재료비 그리고 판매 관리비에 가공비 여기에 판매자의 이윤까지 더해서 가격이 형성되곤 하죠. 그런데요, 토지는 인간이 원재료를 통해서 가공한 물건이 아니죠. 누가 가공한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땅에는 가격이라는 게 붙어 있고요, 많게는 수십억 몇백억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토지의 가치는 왜 생기는가? 이게 바로 부동산학의 출발점이 되죠. 그리고 이 질문에 바로 요즘 핫한 키워드인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도 같이 붙게 됩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꺼내든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이 과연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적인 개념인지, 그리고 서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삼 평가사입니다. 최근에 조국 당대표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법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과 투기꾼의 탐욕이 얽힌 복마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 토지 공개념과 보유세 정상화다. 보유세 관련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뤄봤으니까요. 오늘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이게 뭔지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토지 공개념이란 쉽게 말해서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고 사유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절히 제한한다, 이런 생각 또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소수가 어떤 토지를 써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 공동체에 같이 분배하자, 이런 생각인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받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 산물인 거죠. 이런 그냥 자연적 산물인 것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사고 판다는 관점에서는 아니 우리 모두의 것인데 왜 소수가 독점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개념은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등등 우리나라에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제도가 많아요.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그 유명한 토지공개념 3법이 이때 나왔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이득세법, 아직까지 현존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그렇습니다. 이 토지공개념 3법이 공공개념이 얼마나 셌냐면요, 앞에 두 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 초과이득세법, 이 두 개는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헌법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이 여러 법률에 근거하고 있긴 해요. 먼저 헌법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3조 3항에 감정평가사들은 이 조항을 다 알고 있는데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요. 122조도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긴 합니다. 즉 우리 헌법은 토지공개념의 취지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긴 한데요. 동시에 재산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과 사유재산권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긴 한데요. 이런 토지공개념 개념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현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에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쓰자,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공개념에 뿌리를 둔 사고방식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토지공개념을 확대를 하면 이게 과연 우리한테 좋을 것인지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 토지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순간적으로 튀어오르죠. 그런데 토지 공개념에 따라서 국가가 토지 이용을 강하게 통제하면 단기적 투자 수요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발이익 환수가 쉬워집니다. 땅값이 왜 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답은 어떻게 보면 그럼 간단합니다. 땅값은 위치 가격인데요. 즉 내가 뭘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가 좋아져서 땅값이 오르는 거죠. 강남이 비싼 이유도 결국 강남의 입지가 좋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입지를 만든 가장 큰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보통은 국가와 사회입니다. 세금을 들여서 도로를 깔고요, 업무지구를 조성을 하고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니까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특히 지하철역 하나 생기면 주변 땅값이 급등하죠. 이때의 집가상승분은 명백하게 사회가 만든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만든 가치를 이 사회가 일정 부분 이익을 쉐어하는 건 당연하겠죠. 민간이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로 인해서 주변 집가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오른다면 그 초과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회수하는 주장 역시 이런 관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공공이 도시계획을 주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택지 지정이나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할 때 토지공개념이 확대가 된다면 공공의 사업속도나 추진력이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그럴싸한데요. 이론적으로 모두 가능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토지공개념을 확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점입니다. 공급이 감소해요. 한국의 주택공급 구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개발이 환수가 과해지고 국가 개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간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성을 잃습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요. 돈이 안 되면 착공을 안 하고 분양이 줄고요.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지난 한국이 수십 년간 반복해왔던 패턴이었습니다. 규제를 강하게 걸면 언제나 공급이 줄었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인데요. 전월세가 더욱 불안해질 겁니다. 공급이 줄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월세 시장입니다. 전세가 귀해지게 되고 월세가 상승하면 청년 서민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구조가 또다시 반복될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건축 규제 그리고 개발 통제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니까 전세값이 전국적으로 폭등했죠. 토지공 개념을 더 강화하면 이 현상은 100%서 제한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요. 강남 및 도심의 희소성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토지를 국가가 강하게 통제하면 강남 같은 곳은 오히려 더 희소해지겠죠. 귀해지는 거예요. 규제가 강하면 좋은 입지는 더 귀해지고 귀해지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강남이 더 강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규제 때문인데요. 규제를 걸수록 강남은 더 오르고 프리미엄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즉 토지 공개념 강화는 강남 불패를 더 강하게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단점은요. 시장 경직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토지는 공공용 성격이 큰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시장 전체를 좌우하게 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지연도 굉장히 커지고요. 토지 이용이랑 배분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정치적 사유 때문에 간섭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급 타이밍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경직되고 비효율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요. 전 이게 제일 크다고 보는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공 개념을 강화한다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인데요. 헌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과 사유재산권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강화된 토지공 개념은 이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논란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토초세랑 택지 소유 상한제처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은 토지공 개념을 더 강화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면요. 첫 번째, 이미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주택의 공급이 민간 주도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집값은 폭등했었고 네 번째, 전월세 시장은 즉각적으로 불안해졌고요. 다섯 번째, 강남 도심지의 희소성은 더 강화됐고 여섯 번째, 결국 청년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국가의 토지 통제가 아니라 공급 정상화, 합리적인 개발 구조,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 요 네 가지가 아닐까요?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구호 그 자체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한 권리관계, 일관된 정책, 그리고 충분한 공급, 이 세 가지가 시장을 안정시키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해법입니다. 토지 공개념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 가지가 다 달성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